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월레스와 그로밋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989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90년도에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예전에 월레스와 그로밋 단편들을 모아서 극장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비디오가 있었어요. 제가 비디오로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의 직계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레스와 그로밋 2탄이라고 보셔도 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1993년에 만들어진 월레스와 그로밋 두 번째 단편인 전자바지 소동. 전자바지 소동이란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의 속편이 되겠습니다. 32년 만에 속편이 나온 거예요.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뭐 새로운 또 월레스와 그로밋이 나왔겠지 생각했는데 속편이 나올 줄 몰랐어. 자, 한국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1월 3일 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월레스와 그로밋이 달에서 치즈 먹방한 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가 아주 생생해요. 예, 그 어렸을 때 그 동생하고 라면 먹으면서 그거 월레스 그로밋 보면서 와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자, 1편에서 다이아를 훔치려고 했던 페더스 매크로, 이 펭귄, 여기 보이죠? 펭귄? 이 페더스 매크로는 월레스와 그로밋에게 잡혀가지고 동물원에 수감을 하게 됩니다. 동물이니까 감옥이 안 가고 동물원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월레스와 그로밋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턱걸이라면서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월레스와 그로밋은 이제 평화롭게 발명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월레스의 일을 척척 해내는 그로밋이 딱했는지 딱해 보였나 봐. 월레스는 새로운 발명품으로 그로밋을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온갖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로봇인 노봇. 로봇이 아니라 노봇. 노봇은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고, 얘가 노봇이에요, 노봇. 새로운 발명품 노봇이 모든 일에서 그로밋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월레스의 모든 허드렛 일을 그로밋이 하고 있었는데 노봇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노봇을 시키게 되는 거죠. 월레스도 그걸 더 원하고 있고, 왜냐면 그로밋이 좀 쉬었으면 좋겠으니까. 마치 그로밋은 낡은 기계, 노봇은 최신 기계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봇을 팔아야겠다. 노봇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광고를 냅니다. 노봇 광고를 내요. 한편 페더스 매크로는 그 광고를 보게 되고요. 감옥 안에서 해킹을 시도해 노봇의 성질을 바꿔놓습니다. 노봇이 처음에는 순하게 그냥 집 주인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였는데 이 안에 그 속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드하게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갖고 얘가 되게 일 처리를 되게 빠릿빠릿 되게 하드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봇은 자신을 닮은 군대를 양성을 하고요. 노봇은 이웃들의 물건을 훔치면서 도심을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페더스 매크로가 얘한테 그런 명령을 넣은 것 같아. 자, 절도 사건으로 제보가 빗발치는 가운데 노봇을 만든 월레스가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고, 그로밋은 월레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봇들이 하는 행동을 의심하고 나섭니다. 노봇들은 더 큰 일을 벌이기 위해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페더스 매크로가 수감되어 있는 동물원이었던 것이었어요. 자, 페더스 매크로가 노봇들을 수하처럼 부리고 있었다는 걸 그로밋이 드디어 알게 됩니다. 중반부에 가서야 알게 돼요. 자, 과연 그로밋은 월레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로밋은 페더스 매크로의 복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되겠습니다. 32년 덜덜. 횟수로 32년. 정확하게는 31년. EBS, KBS 1인가 거기서도 자주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가지고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도 와일드 로봇 인사이드 아웃 2와 함께 오스카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 지명될 거라고 예측이 되죠.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작품 설명 드릴게요. 감독은 닉 파크, 멀린 크로싱햄이라는 분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자, 닉 파크라는 분은요, 월레스와 그로밋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시리즈를 만든 장본인. 아직 살아 계십니다. 아마추어 발명가인 아버지,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반려견이란 데서 모티브를 따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반려견이 있으면은 이런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린 시절 생각했던 그 형상을 만든 거래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하는 거죠. 알려진 바로는 4번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벌써 수상을 했어요. 월레스 그로밋은. 그리고 6번의 지명이 있었고요. 노미네이트 됐다는 거죠. 그리고 5번의 영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8번의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고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10번 아니다 9번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요. 이번에 타면은 10번째입니다. 정말 대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과연 될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스톱모션이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더 이제 공이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좀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과연 될까? 자, 그리고 공동 감독인 멀린 크로싱햄은 아드만 스튜디오의 애니메이터로 오랫동안 활약하다가 공동 감독까지 올라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드만 스튜디오가 어디냐면은 이 월레스와 그로밋을 만든 회사예요. 영국에 위치한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제작하는 스튜디오고요. 현존 최고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밑에서부터 일을 차근차근히 하다가 감독까지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닝타임은 82분이고요. 1시간 22분입니다. 다른 애니메이션보다도 조금 러닝타임이 좀 짧은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만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초 하루에 만드는 게 6초라고 알고 있거든요. 6초도 24프레임을 하면 64, 24, 140 몇 장을 찍어야 되는 거야. 하루에 140 몇 장을 만지고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닝타임은 좀 짧습니다. 늘어가는 게 아마 압박감으로 다가올걸요, 얘네들한테는. 자, 구성은요. 인트로 3분이 있고요. 노봇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이 11분. 이게 영화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고 노봇으로 인해 월레스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 30분간 펼쳐집니다. 영화 중반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미까지 위기에 빠지면서 16분, 그리고 추격과 엔딩이 15분. 그래서 영화 후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13분 대 30분 대 31분인데 1대 2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반에 해결해 나가는 그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 엔딩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재밌죠. 클라이막스가 많다는 건 재밌다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사와 추격전을 많이 배치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는 또 내용도 중간이 조금 이렇게 좀 비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조금 더 활동적인 그런 씬들을 많이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레스와 그로미 복수의 날개는 한 2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정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월레스와 그로밋, 그렇죠. 그들의 특별한 우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의 대사를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 배가 난간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월레스가 딱 그런 말을 합니다. 발명은 없어도 되는데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로밋 없이는 못 살아. 딱 이 말을 하는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면은 공감 많이 하죠. 굉장히 감동적인 대사였습니다. 사실 초반부에 노봇을 만든 이유도 혼자 고생하고 있는 그로밋을 도와주기 위해서 월레스가 마음을 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월레스가 누명을 썼을 때도 월레스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이 바로 그로밋이었습니다. 이처럼 둘은 서로에 대해 진심이고 이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이 월레스와 그로밋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둘 보면 행복하잖아. 나도 보는 내내 행복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아무래도 최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안일을 척척 해내던 그로밋 대신에 더 빠르고 성능도 좋은 노봇이 그로밋을 대체하게 되면서 그로밋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장면을 보면은 앞서서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마치 그로밋은 구시대의 기계의 산물이고 노봇은 최신 기계의 산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많은 것들을 대신해주는 현대사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옛날 삐삐는 안 쓰잖아. 핸드폰을 쓰지. 핸드폰도 최신 핸드폰 쓰지 옛날 핸드폰 잘 안 쓰잖아요. 그런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은 인간들과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로밋을 선택한 월레스의 경우로 보아서 AI는 인간들과 생명체를 대신할 수 없고 다만 도움이 될 뿐인 거죠. 하지만 그로밋을 로봇들이 구한 걸 보면은 다만 최신 기술들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신 기술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은 틀림없다. 요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이전에 제가 봤던 그 월레스와 그로밋의 속편이다 보니까는 그 연결되는 지점에서 옛날 생각도 나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코미디, 디자인, 내용, 공포, 연출 뭐 모든 면에서 전작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번 설에 아이들, 자식이 있으신 분들, 아이들과 함께 보면은 굉장히 좋을 만한 작품이라고 봅니다. 어른들은 추억이 생각나서 좋고, 그리고 애들은 요즘 클레이 애니메이션 잘 못 보잖아요. 클레이 애니메이션 진짜 클레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보기 힘들단 말이야. 제작한 데가 별로 없어. 왜냐면 노동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되다 보니까 같이 설날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마 어린아이들도 죽을 겁니다. 예. 재밌어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첫 번째, 연출입니다. 진짜 월레스와 그로밋은 그 표현이 미쳤는데요. 스톱모션에서 이런 섬세한 묘사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제가 만든 스톱모션이 한 3편 정도가 업로드가 돼 있어요. 어디인가 업로드가 돼 있어. 스톱모션이란 걸 저는 애니메이션과를 나왔으니까 스톱모션 작업을 해봤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뭐냐면은 피규어를 세워놓잖아요. 세워놓고 움직임을 위해서 조금씩 움직여야 돼. 근데 이게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게 뭐 이렇게 걸어갈 때도 팔뚝이 먼저 움직이고 어깨가 움직이고 그런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게 틀려버리면은 막 어깨부터 나가고 막 이렇게 달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상하게 달릴 수가 있어. 그런 움직임도 잘 움직여야 되고 문제가 또 뭐냐면은 얘네가 세워지지가 않아. 만약에 얘네가 점프 뛰는 것을 찍는다고 쳐봐. 그럼 점프를 뛰면은 공중에 있어야 되는데 공중에서 계속 그거를 어떻게 만지면서 계속 띄워놓냐고. 물론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피규어 받침대처럼 이렇게 받침대를 해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놓고도 뭐가 문제냐면은 그거 다 지워야 돼. 그 장치들을 다 지워야 된다고. 엄청 어려운 작업이야. 그리고 표정을 다 하나씩 한다는 거, 입을 다 맞춘다는 거 더 쉽지 않고요.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문제야. 거기다가 얘가 움직이면은 뒤에 사람들이나 옆에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 얘네들도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 움직임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 타이밍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거를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애니메이션과를 다닐 때 정말 존경했던 몇 개 팀이 있었는데 3D에서는 픽사, 클레이 애니메이션과 스톱모션은 이 아드마 스튜디오. 무조건이었거든요. 진짜 미쳤습니다. 표현이. 해보시면 더 알아. 안 해보셨으면은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실 텐데 해보면 막 몸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막 하나씩 움직이는 거. 뒤져요. 그리고 막 움직임도 되게 이상해. 찍어놓고 보면은. 내가 툭 건들면은 얘가 갑자기 저쪽으로 날아가 있고 막 그래. 이 월레스와 그로밋 이 표정은 뭐 말해 뭐해요. 그로밋은 특히 말이 없는 캐릭터여서 얼굴로 다 표현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구현을 해놓죠. 보면서 진짜 감탄 나옵니다, 진짜. 특히 이번에는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전작을 보고 이 페더스 매크로에게 공포감을 많이 느꼈다는 아이들이 되게 속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굉장히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이 페더스 매크로가 등장했을 때 그 카리스마,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뚜둑 이 정도인데 등장만으로도 섬뜩하죠. 턱걸이 하는 장면도 되게 섬뜩해요. 나 복수하겠어 이런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페더스 매크로가 거울을 통해서 막 노복 광고를 시청을 딱 하다가 자기 얼굴로 딱 트는 게 있어. 그리고 쌍안경으로 그로밋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가 딱 쌍안경을 딱 쳐다보면서 공포감을 딱 주게 만든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죠.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로봇도 공포스럽게 연출을 했는데요. 그 충전할 때 아르르르 하는 거 있어. 그거하고 그 컴퓨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막 미치광이처럼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좋은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요. 그리고 월레스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월레스의 TV를 끄고 그리고 막 잠들게 만들고 마사지 막 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쓱 집에서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와, 그 장면은 진짜 제 아내 같았어요.
저를 항상 소파에 누워놓고서는 이불을 딱 덮어주고 눈 마사지를 시킨 다음에 내가 잠들면은 쓱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트 장면이 있는데 배 장면. 이 배 장면이 좋았던 거는 이 본질을 잃지 않는 장면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월레스가 발명가여서 결국 발명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품은. 근데 이게 경찰들에게 발명한 모든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 되게 궁금했단 말이야. 근데 그로밋이 다시 이제 배 안에서 발명을 해서 우리를 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월레스가 배 안에 있던 구두를 활용해서 피싱 머신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딱 마무리 짓는단 말이야. 자신이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을 본질을 잊지 않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월레스와 그루밋 명작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배가 전복되면서 다리에 걸터 있었는데 거기서 우정도 확인하고 긴장감도 끌어내고 막 물 표현, 배경 표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월레스와 그루밋 다운 되게 좋은 마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 장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우리들에게 추억을 꺼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월레스와 그루밋의 재미를 한껏 느끼게 해주고요. 페더스 매크로를 빌런으로 선택하게 되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 마음에 들어오진 않았을 거야. 근데 페더스 매크로가 빌런으로 선택이 되면서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왔지. 그리고 이제 또 영화 딱 시작하면은 월레스의 아침 루틴, 기계들도 막 등장해가지고 더 과거를 생각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았어요. 우리 90년대 월레스와 그루밋 보셨던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셨을 거다. 자, 아쉬운 점은 하나 정도 있는데요. 아쉬운 건 이제 경찰씬입니다. 경찰씬. 이 경찰씬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잡아먹어요. 대체로 이 월레스의 집, 그 다음에 페더스, 그 다음에 경찰, 이것을 반복하면서 사건을 보여주는데 경찰들의 활약이 조금 미미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떨어집니다. 신입 경찰의 패기와 은퇴를 앞둔 경찰의 느긋함이 만났지만 월레스와 그루밋만큼의 케미를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과거의 감성이 아니라 지금의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경찰 장면은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월레스와 그루밋 다음에 또 다른 시리즈 개봉했으면 좋겠네요. 달에서 치즈 먹방 했던 후속작 한 편 더요. 그러면 너무 땡큐죠. 땡큐 베리 감사죠. 예. 아니면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페더스 매크로가 요번에 풀려났거든요. 풀려났기 때문에 또 빌런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단 말이죠. 조금 더 아드마 스튜디오는 조금 듣기 싫겠지만 좀 더 스케일을 확장시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명으로 싸워야 되니까 저쪽 페더스 매크로도 저 로봇 같은 걸 만들고 월레스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로봇 대 로봇으로 싸우는 그런 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럼 사람들 또 많이 보고 애들도 많이 보지 않을까